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바이든 대통령은 각 국가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취임한 후 22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우방 정상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28일 스가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언제 통화를 하게 될까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 유력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지는 않았고 결국 주말을 넘기게 되었죠. 이와 관련해 한국의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첫 정상통화의 순서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왔다면서 통화가 늦어지는 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통화가 문제였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에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인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중 정상의 통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27일에 통화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모두 추측성 기사에 불과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것이 한미 정상통화가 늦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화의 밀도가 중요한 것이지 순서를 놓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고 직접 발언했죠. 네, 북한의 대화 의지를 안팎에 확인시킨 데 이어 한미 정상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우선순위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1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다. 이번 주에 있을 두 정상의 첫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언급이 앞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놓고 미국의 편을 들고 있지만 한국은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미국의 우방 국가들보다 늦게 통화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죠.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일 첫 전화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많은 압박이 가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 모두 28일 회담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지만 양쪽 다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료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 결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교상 주고받은 이야기이므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 일부러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29일 이날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여러 측면에서 합의를 했지만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5대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 3곳이 동일한 맥락의 기사를 내보냈다는 건 사실상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행정당국은 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무척 단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스가 총리는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양측이 생각을 교환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태도입니다. 스가 총리의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의 심기만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자화자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는 군사 거점 확대 등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주창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외교가에는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는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다른 표현을 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 측은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번 발표문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전화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3가지 틀을 다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가지 틀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미일 안보 조약의 생각구 열도 적용,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함께하는 쿼드 협력 증진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도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영국 BBC의 로라 피커 기자가 남긴 트위터 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로라 피커 BBC 한국 특파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택시 기사와의 에피소드를 밝혔다.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는 요즘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주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5일에는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집에 돌아올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절차가 궁금한 사람은 다음과 참고하라며 아브라함이안의 글을 공유했다. 아브라함이안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은교의 개관 교수다. 아브라함이안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스태프와 전문가들은 매우 친절했다며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내 코를 찌를 때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알아요. 아프죠? 라고 말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교통편, 잠시 몸을 거쳐 그리고 음식을 제공했다. 모든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도 않을 거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강아지도 있고 책 한 무더기, 속도 빠른 인터넷,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있다. 우린 정말 행운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라 피커는 지난달 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취재를 다녀온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이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든 전염병이든 굉장히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며 많은 저희 동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 동료들도 영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바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아주 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전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보고 있다라며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한국의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규모 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최신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찬을 했었다. 충분히 저는 세계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는 공감 능력 부족 프랑스였다면 제2의 혁명 일어났을 것. 오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일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17일 오사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자꾸만 한국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라며 CNN 등 외신에서 한국이 잘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해한다며 세계는 드라이브스루 등 한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은 코로나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어디서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1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해 국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코로나는 보통 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라서 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가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본격화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헌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강력한 것을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 부인이 SNS에 반려견을 안고 휴식 취하는 영상이나 벚꽃 놀이를 간 사진 등을 게재해 비판받은 데 대해서는 아베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본에선 이게 프랑스였으면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 일본 내 아베 퇴진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와 지난 14일쯤 이야기를 나눈 후 국난을 극복하려는 패기가 없다라고 비판했고 그 이후 보수 언론과 극우 언론도 아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극우 유토마 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등이 왜 아베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하는가? 등의 비판을 한다며 원래 극우는 아베와 함께 가는 것이었지만 극우가 다음 정권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베를 갈아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 등이 나왔다며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자민당 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베가 리더십 등을 보여주면 퇴진설은 불식될 수 있을 테지만 리더십 희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빼어난 감염자 추적, 관리 역량 덕분입니다. 한국은 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감염자 통제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물량을 곧바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제조업 역량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확진자 동선 공개 등에 기꺼이 동의하는 시민적 합의가 없었다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지금처럼 많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